오늘 우리 당이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박주민, 박광훈, 서른, 김혜영, 남인순 최고위원님들께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김진표, 송영길 의원님과 최고위원 후보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2년차 우리 당이 맡은 소임과 책임이 무겁습니다. 밖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의 결실을 거둬야 합니다. 안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강한 여당을 천명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당이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 지도부가 일치 단결하여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여는 평화의 정당,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경제 정당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0일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용 통계와 가계 소득 통계를 가지고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된다는 일부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통계로 나타난 숫자만 보면 뼈아픈 성적입니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에 숨은 구조적 원인과 긍정적 효과는 외면한 채 오로지 경제정책의 실패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로는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빈자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불평등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확대되어 왔습니다. OECD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최하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려면 5세대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150년이 지나야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도 지난 20년간 우리 모두가 체감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57개 재벌 대기업 집단의 고용 인원은 2016년보다 고작 1.8% 늘었을 뿐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제 1년 4개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문제삼아 모든 정책이 실패했고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속도가 더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이 기초가 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혁신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여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강소기업을 키워내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EITC 확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혁신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킬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여야는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민생경제 법안 TF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좁혀왔지만 아직까지 논의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 모두 논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